네, 워렌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보유한 애플 주식 절반을 팔아치우며 화제가 됐는데요. 자, 그 돈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까요? 네, 버크셔는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울타뷰티의 주식을 샀습니다. 울타뷰티는 직접 PB 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뷰티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버핏은 화장품 시장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실적 발표 이후 한풀 꺾였던 우리 화장품 기업들, 그 장밋빛 미래에 함께 갈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타 뷰티. 얼타 좀 이름이 좀 그렇긴 해요. 자, 이 사실은 저는 버핏이 정말 이 증권업계의 정말 뭐 색조화자품이 아닌가. 아주 그 종목의 업종의 화색을 확 돌게 만드는 본인의 매수 하나로 색조화장품 맞나요? 비비크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자, 버핏이 뷰티에 관심을 가지면서 월가 투자은행들도 지금 이 뷰티 업종에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K-뷰티 훈풍도 이제부터가 시작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현지 뷰티 플랫폼 시장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의 3대 뷰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일단 세포라, 또 울타뷰티, 타겟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지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세포라랑 울타랑 지금 거의 3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이 이 현지 시장의 침투율이 한 자릿수대가 아직 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타 같은 데에 들어간 제품들이 뭐 마녀공장, 토니모리, 바닐라코, 뭐 스킨천사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또 베스트셀러에도 많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포라에는 지금 라네즈의 뭐 립밤, 또 립 마스크 이런 제품들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고 울타에는 지금 뭐 메디힐, 뭐 히어로 코스메틱스, 코스알엑스 뭐 이런 제품들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대형사들 제품이네요,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한 이런 바이럴 마케팅도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틱톡샵에서 제가 이 거래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종 가운데 지금 이 뷰티 업종에 대한 이 매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시면 전체 틱톡샵 거래액 중에 뷰티가 가장 많았고요. 또 틱톡샵 중에서도 1위랑 지금 5위 보시면 뷰티 쪽입니다. 그만큼 SNS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 뷰티 제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래스 스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자기 피부라고 하잖아요. 이 뭐 잡티 없고 이렇게 광택 나는 피부가 되게 태그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들도 잘 나가고 있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 SNS를 잘 활용하면서 팔로워 수 다 합치면 거의 한 400만 명 정도 육박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얼타 뷰티가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뭐 뷰티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인 세포라인가요? 여기를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이는데 네. 실리콘투와 비슷하게 이제 SNS 플랫폼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플랫폼인데다가 SNS 마케팅도 한다고 하면 이 경쟁력이 좀 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K-뷰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제는 좀 접근을 유통 쪽이 아니라 뭐 ODM이나 뭐 브랜드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일단은 최근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정말 큰 희비가 아까 반도체 기업처럼 엇갈렸었거든요.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8월 13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이 4월, 5월, 6월 계속 올라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 근데 그것보다도 매출액이 12%, 영업이익이 28%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을 제외하면 이틀 동안 주가가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울타뷰티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갑자기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프리마켓에서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사실 수급적인 이슈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이 미국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관점도 충분히 한 번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실리콘투나 뭐 울타뷰티나 서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실리콘투 측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한 게 사실 이 울타뷰티 같은 플랫폼은 이 B2C가 메인이고 실리콘투는 B2B가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출의 비중을 보더라도요. 이 실리콘투의 매출 대부분은 B2B를 통해서 나옵니다. 보시면 CA 쪽이 85%나 나오는 걸 보니까 사실 이 B2C인 이 해외 플랫폼들이랑은 조금 차별이 있다. 겹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아마존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플랫폼 같은 데에서도 국내 뷰티 업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판로 개척 잘 해주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업체들이 이 제품을 올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뭐 실리콘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물류도 제공을 해주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해외 거점도 있고 뭐 이런 인프라들을 고려할 때 사실 이 국내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할 때 이 실리콘투의 손을 쉽게 놓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의견이긴 합니다. 오히려 그냥 뷰티 산업 전반이 지금 미국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 K뷰티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무게를 싣는 견해 같습니다. 얼타의 이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보면 한 12배 정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화장품 플랫폼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 그런다면 K뷰티 쪽보다는 미국 뷰티 쪽이 오히려 좀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울타뷰티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다가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에 이 회사의 실적 발표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사실 미국 화장품 플랫폼 기업들이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뭐 PER이 우리나라만 봐도 3배 이하인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의 기준이 결국은 단순히 지금 그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더 기대가 되느냐가 사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리콘투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충 포워드를 보면 한 PER 25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12배인 상황에서 근데 또 그런 타겟하는 층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는 거하고 미국에 자국하고 또 해외로 가는 거하고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클 테니까 네. 그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어떠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뭐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울타뷰티에 대해서 아주 늦은 건 아니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핏을 좀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높은 눈높이의 화장품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뭐 투자자들이 뭐 이게 화장품이냐 화장터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곡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떤 녀석들이 울고 난리야라고 하면서 돌아온 게 또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영화의 이 명대사를 차용해서 화태식이 돌아왔구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미 뷰티 플랫폼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정호진 기자 고생했고요.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